자, 조경 설계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서 볼 텐데요. 조경 설계에 선 해가지고 이제 선 그리기라는 얘기 나오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밑줄 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제 밑줄을 칠 때 일반적으로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칠 테고요. 아주 특별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이렇게 치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웬만하면 똑바로 그으려고 하고, 그리고 연필을 가지고 체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심이 달아서 한쪽은 얇고 한쪽은 굵게 이렇게 해가지고 밑줄을 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연필 써봤죠. 연필이나 샤프 써봤죠. 한쪽 이제 한참 쓰다가 글씨가 뭉툭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연필을, 샤프를 살짝 돌려서 심이 뭉개지는 거를 약간 돌려가면서 샤프를 썼던 본인도 모르는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으로 선 그리기를 보면 선은 체크할게요. 일관성, 오른쪽에 통일성,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계속 체크할게요. 같은 목적은 오른쪽에 선의 굵기, 오른쪽에 진하기, 동일하게. 그리고 체크할게요. 선 긋는 방향, 왼쪽, 오른쪽, 아래쪽, 위쪽.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로선은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고요. 설계 과목에서만 이제 세로선을 그을 때 우리는 위에 쪽에서 아래쪽으로 그려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긋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연필로, 샤프로 이제 도면을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잉크를 한번 씌웠어요. 근데 잉크를 써볼 일은 별로 없었을 테니까 페인트, 벽에다 페인트 칠 해봤지 몇 명 있었겠지만, 붓을 우리 미술 시간에도 이제 벽에다가 이젤로 해가지고 세워서 그림 그리면 되자마자 흘러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흐리는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로선을 그어준다라는 거서, 요거는 설계 이론 시간에만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시험 보러 가서는 세로선 그릴 때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 도면 그릴 때는 무조건 빨리 깨끗하게만 그리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필기에서만 보고 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쪽에서 위쪽. 그리고 선은 체크할게요. 처음부터 끝나는 부분이 오른쪽에 일정한 힘. 지금도 아마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의 선의 굵기가 똑같아 보이게, 진하기가 다르지 않게, 웬만하면 잉크가 번지지 않게 그렇게 그리고 있을 텐데요. 그리고 밑에 체크할게요. 연결교차 부분이 오른쪽에 정확하도록. 그래서 연결교차 부분이 정확하도록 직선 그리, O자 형태, 수직선 수평선 그리라 그랬더니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 그리라 그랬더니 이렇게 되게 하면 여기의 형태가 다르지 않게, 그러면 이제 선의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바로 뒷장에 나올 거예요. 이런 선의 형태가 나오면 같은 듯 다른 느낌 차이 나요? 차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라는 거, 여기는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라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얘기 말로 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이제 연필 잡을 때도 다들 90도로 해가지고 글씨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펜을 기울여서 45도로 연필은 잡아주시고요. 제도 서체는 우리 지금 써 있는 글자는 이제 90도로 써 있는 거죠. 이제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90도로 이렇게 써 있는데, 제도 서체는 약간 기울여서 작성을 해주세요 라는 거.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글씨 머리가 약간 기울어지도록 해서 써주세요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의 굵기 해가지고 보면, 선의 굵기는 묶어가지고 별표 다를게요. 선의 굵기는 일반적으로 쓰는 샤프 심의 두께는 얼마예요? 0.5. 그리고 나는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샤프를 안다. 0.5, 0.7, 0.9, 1.0, 1.2, 1.5,
1.8 뭐 등등등등 2.0 해가지고 갈 거고요. 0.3 해가지고 샤프의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잘 안 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괜찮을 것 같으면 그냥 알아서 기억을 하세요. 우리 이제 샤프 심이 이렇게 있고 그 샤프를 이제 잡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앞에서 보면 샤프의 이제 그 심을 잡고 있는 부분 그리고 샤프 심 부분 해가지고 굳이 한번 본다면 여기가 한 0.1mm, 0.1cm, 여기가 한 0.1cm 해가지고 샤프를 잡고 있는 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샤프의 종류가 이제 한 요 정도가 있어요. 요 정도에 양쪽으로 한 0.1cm는 잡고 있어야지 샤프를 내가 눌렀을 때 걔네가 그 크기에 맞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0.1, 0.1, 0.2cm씩을 빼면 0.2mm씩을 빼면 0.5에서 2mm 빼면 얼마예요? 0.3. 그리고 0.3에서 2mm 빼면 0.2인데 요거는 0.1에서 0.2 그리고 0.7에서 한 1.0까지 1.0까지 요 정도로 볼게요. 여기는 조금 생소할 테니까 해서 보면 0.7에서 또 이제 심 두께로 이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0.5 그리고 0.7 뭐 0.8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걸 한 줄로 쓰면 0.8 그리고 이 정도 해가지고 선의 두께가 샤프 심에 따라서 이제 가는 선, 얘를 가는 선, 얘를 중간선, 얘를 굵은 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0.5 샤프로 그리면 0.5 심 두께로 나온다기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얇게 나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선의 굵기 해가지고 별표 달았어요. 0.5에서 0.8은 체크할게요. 건물의 윤곽선, 건물의 외곽선, 도면의 윤곽선, 단면도의 지면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대요. 도면의 윤곽선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래서 이제 요쪽에 오른쪽에는 10cm를 띄워서 이렇게 칸을 만드는 이 빨간 선을 가지고 도면 윤곽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건물의 외곽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인면도에 건물의 윤곽선이라고 하니까 건물의 윤곽선 그리고 단면도의 지면선이라고 하니까 인면도랑 단면도랑 가장 큰 차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인면도 얘는 단면도 인면도는 문, 창문 이렇게 보여지면 얘는 인면도 그리고 단면도는 그 안에 이제 1층 그리고 2층까지의 경계해서 계단이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 내부 시설이 보이면 얘는 단면도 구분되세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단면도의 지면선도 굵은 선으로 그린대요. 단면도의 지면, 땅의 이제 선도 굵은 선으로 그린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건물의 외곽선이라 그랬으니까 건물의 외곽선도 진한 선으로 그리고 단면도의 지면선 해서 땅도 진하게 그리고 요거 아까 뭐라고요? 도면 윤곽선. 이게 도면 윤곽선 명칭도 그리고 이 선의 진하기 어디를 진하게 그리는 것도 실기시험 볼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기 진하게 그리는 그런 선이라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들어가는 이제 인면도의 내부 혹은 단면도의 내부는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0.5 샤프로 그리는 두께 얼마였어요? 샤프 심 두께? 0.3 해서 요 안에는 그 0.3 중간선 두께의 심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0.3mm 해가지고 보면 중간선이라고 얘기하고 작은 규모의 단면선이나 물체의 외곽선이나 경계선 해서 이제 대부분의 그런 도면에 그려지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중간선으로 그리고요. 가는 선은 0.1에서 0.2 해서 문자 보조선 해서 도면에다가 글자를 쓰게 되는 경우에 글자를 쓰게 되면 이 글자를 이 트래싱지 안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썼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래
위로 이제 글자 보조선을 그려줘요. 근데 이거는 흐리고 옅게, 가늘게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질감, 치수선, 지시선, 해칭선, 인출선 그런 것들 그린대요. 처음 들어보는 거 뭐 있어요? 해칭선. 해칭선 대부분 이제 벽돌 문양, 지붕 모양이거나 혹은 빨간 벽돌의 벽돌 문양이거나 혹은 보도블럭의 바닥 패턴이거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해칭이라 그래서 캐드에서 해칭한다라고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사항 해가지고 보면 제도사항은 도면을 원칙적으로 표제란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제란 여기를 가지고 표제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표제란에는 공사명,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겠다 혹은 아파트를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사명을 쓰고 도면의 종류,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뭐 등등등 상세도까지 해가지고 들어가는 이제 도면명, 그리고 이제 그거를 축척을 얼마로 그렸는지, 방위는 어느 쪽인지, 누가 그렸는지, 언제 그렸는지를 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표제란은 원칙적으로 이제 도면은 원칙적으로 표제란을 설정을 하는데 두 번째 줄에 별표 다릴게요. 표제란은 공사명, 도면명, 축척, 설계자, 제조일자, 도면번호를 기입한다라는 거 해가지고 별표 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유형 및 용도 보면 이 선의 유형 및 용도는 용도 옆에다가 땡땡 해가지고 한국 산업 규격을 표준으로 함. 한국 산업 규격을 표준으로 함. 그래서 이제 그런 선의 굵기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선의 굵기는 몇 종류였어요? 세 종류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 근처에다가 적어주세요. 가는 선, 굵은, 앞에다 적을까요? 앞에 우리 선의 굵기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비어 있으니까 맨 아래다가 당구장 표시 하나 넣고 적어주세요.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의 비율은 가는 선, 굵은 선,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의 비율은 비율 적을게요. 1대 2대 4. 1대 2대 4로 한다. 다시요.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의 비율은 1대 2대 4 비율로 한다. 그러면 건물의 외곽선을 8mm로 그렸어요. 그러면 이 도면의 해칭은 두께를 얼마로 줘야 돼요? 2. 맞아요?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비율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볼게요. 다시 넘어갈게요. 선의 유형 및 용도 해가지고 보면 이제 이 선의 용도는 한국 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있고, 실선은 그냥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선의 형태 그냥 밑줄 치는 이런 선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그 밑에 보여지는 파선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파선, 이거 우리 박음질 하는 선처럼 이렇게 한 땀 한 땀 놓여지는 이런 선을 가지고 파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파선보다 길이를 조금 더 짧게 그리면 얘는 점선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선의 이 길이보다는 조금 더 길게, 그리고 파선의 이 길이보다는 조금 더 짧게, 파선의 이 길이보다는 길게. 그래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긴 선, 짧은 선, 긴 선 하나, 짧은 선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는 1.3선. 그리고 긴 선 하나, 짧은 선 2개, 긴 선 하나, 짧은 선 2개 이러면요 2.3선 해서 파선부터 2.3선까지는 안 보이는 거를 그리는 허구의 선이다 라고 해서 허선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요거는 실제로 보여지는 거를 그리는 선이다 라고 해서 실선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선의 그림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은 거기다가 다시 잘 보일 수 있게 조금 그려주세요. 모르겠어요. 제 책은 지금 파선이 잘 그렇게 되게 파선처럼 안 보이거든요. 1.3선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그림에 조금 잘 보일 수 있게, 헷갈릴 것 같은 분들은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굵기는 아까 가는 선, 중간선, 그리고 보통선의 가는 선, 굵은 선, 중간선의 비율이 얼마라고요? 1대 2대 4 비율입니다 라고 그랬고요.
용도에 의한 명칭 칸으로 갈게요. 용도에 의한 명칭에 실선은 외형선, 단면선,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해칭선 이런 거를 실선으로 그린대요. 그래서 용도는 체크할게요. 물체의 보이는 부분을 나타내는 선. 계속 체크할게요. 절단면의 윤곽선. 그래서 아까 건물의 윤곽선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체크할게요. 설명, 보조, 지시, 치수 단면 표시. 그 다음에 파선은 별표 다를게요. 용도에 의한 명칭으로는 수문선을 가지고 파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 퍼골라를 옆에서 봤을 때는 기둥이랑 그리고 보호로 그려져 있는 퍼골라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그리고 벤치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안 보이니까 이걸 이제 기호로 그리고 그 안 보였었던 퍼골라랑 벤치를 파선으로 그려주면 도면에 표시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위치에 원래 시설물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선으로 표시를 해주는다라는 거. 그 얘기 지금 말로 써 있어요. 물체에 보이지 않는 모양을 표시합니다. 해서 지하주차장에 퍼골라의 벤치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1.3선 해가지고 보면 1.3선은 이제 긴 선 하나 짧은 선 하나 해가지고 놓여지는데 제가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요렇게 되어 있는 필지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필지 중에 내 땅이 이제 여기가 돼요. 그러면 내 땅을 다른 땅이랑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내 땅만 1.3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러면 여기다가 내 땅이라고 이름 쓰지 않아도 이제 대상지가 어딘지 금방 구분이 될 거예요. 그 얘기 말로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평면도, 얘는 평면도 중에 여기다가 내가 단면도를 끊어서 여기에 단면도를 끊어서 보여주겠다. 어느 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라고 얘기를 하면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끊어주는 단면선도 1.3선으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긴 선 하나 짧은 선 하나의 벽 두께 우리 도면 그릴 때는 얘를 캐드란 전제하에서 옵셋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잖아요. 근데 건축 도면 그릴 때는 중심선을 잡아서 150 해가지고 300 해가지고 벽 두께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심축을 나타낼 때도 이제 1.3선을 사용을 합니다. 해서 용도에 의한 명칭은 중심선 그리고 경계선 해가지고 이제 대지경계 이렇게 아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전단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잘린 부분을 그릴 때 해서 1.3선은 세 가지 묶을게요. 중심선, 경계선, 전단선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첫 번째 줄에 체크할게요. 중심축 혹은 대칭축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체크할게요. 절단한 위치 오른쪽에 경계 이런 것들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파선에다가 우리 별표 달고요. 1.3선에다가도 별표 달을게요. 그 다음에 2.3선 해가지고 얘는 가상선이래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볼게요. 좀 쉬었다가 들어오세요.